저희 사랑하고 감사하는 스폰서 사장님은 울산센터의 수장이신 이정호 강선영 사장님이십니다. 네,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하셨나요? 네. 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이벤트 진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자분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신기하다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저도 뉴스킨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온 것 같아요. 문득 갑자기 어느 날 딱 보니까 내 앞에 딱 왔는 뉴스킨.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제 강의는 제목은 계속 바뀌지만 안에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강의가 지금 몇 번 들으셨더라도 처음 들으신 것처럼 호응해 주시고, 혹시 오늘 나 세미나 이런 장소가 처음입니다 하신 분의 옆에 초대자분께서 손 한번 먼저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뭔가 스마트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냥 뉴스캔을 만나게 되었고 어떤 뉴스캔을 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런 그냥 편안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저는 제 사업에 스폰서 사장님들을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저 나름 자부심 있거든요. 네, 저희 탑스 안에, 저희 윈윈 안에, 또 저희 포탑 안에, 이렇게 또 MCM 안에, 또 예수의 안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서 이 윈윈 안에서 이 탑스 안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진짜 바보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저희가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그죠? 네, 저도 정말 이렇게 우연히 제가 뉴스캔을 알게 됐고 들어왔는데 제가 태어난 이 팀이 너무 명품 팀이라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 있으시죠? 혹시 나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구나. 진짜 눈이요. 조성모 닮았다고 해야 되겠나? 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진짜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분 좋게 앞에서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저도 여기가 처음이었을 때가 있겠죠? 예.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 자리가 처음 저기 뒤에 앉아서 이 사업이 뭔지 알아봤을 그때가 있거든요. 예, 뜬금 질문.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진짜 행복하세요? 네. 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면 과거, 이전에 2년, 3년 전에 어떤 좋은 선택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과거의 어떤 선택들로 지금의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의 선택으로 또 미래 2년 후, 3년 후에 제 미래가 있을까요? 예.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수많은 어떤 선택과의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운데 인생에서 그냥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오늘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라는 그런 작은 고민들도 있지만 인생에 정말 이 한 번으로 인생이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로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진짜 바뀐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스펙을 많이 쌓아도 어떤 남편을 만나냐에 따라 여자의 인생이 훨씬 달라지는 아주머니들을 진짜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선택들이요, 저희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 경험들이 쌓여서 어떤 내 삶에 난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했더니 좋은 결과가 일어나네.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지. 라는 어떤 가치관들이 생겨나가게 되면서 그 가치관을 통해서 또 다른 선택을 영향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세상에서 뭔가를 경험할 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뭔가 관찰하면서, 우리 어릴 적에 부모님 보면서 많이 관찰하죠. 네, 친구를 보면서 관찰하면서 난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관찰로 배우는 경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얘기 모르겠고 내가 직접 먹어봐야 되고 내가 직접 넘어져 봐야 되고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누구는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1, 2, 3번 중에 나는 1번이 좀 더 강한 것 같아 하시는 분 있을까요?
관찰. 나 관찰로 되게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 네, 거의 계시네. 이런 분들은요, 되게 A형 맞나요? 아니 그 A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되게 세심하고 이렇게 꼼꼼하시고 뭔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신중하신 분들이 많이 관찰하시면서 이렇게 지켜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직접 하면서 나 배운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대부분 여기 분들 많이 직접 하시면서 배우시는 편이네요. 이거 몸으로 맞죠? 경험하는 거죠. 난 책을 통해서 좀 많이 좀 배우는 편이다 하시고 네, 또 계시네요. 네. 보통 사람들은요 1, 2, 3번을 다 고루고루 배워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를 줬던 거는 뭐냐면 이 책을 통해서 배웠던 순간이거든요.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제가 책을 통해서 어떤 것들 결정하게 됐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참 풋풋한데 20대였어요. 결혼을 하고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서 둘이 이제 사진을 딱 찍었던 사진인데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기가 나오겠죠. 네. 저는 결혼하면서 결혼 전에 진짜 좋은 아빠 되고 싶은 남자, 좋은 엄마 되고 싶은 제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게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아기가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산을 했는데 너무 귀엽죠? 예. 너무 귀엽죠? 예. 이 사진 특징이 보이십니까? 예. 오는 거 귀엽죠? 진짜 자기 자식일 때 귀여울 거예요. 저희 아이가 진짜 예민한 아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예민하게 키워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 우는 거예요. 배고파도 울고 잠이 와도 울고 그냥 24시간 중에 20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안 울었던 거는 제가 아기띠를 하거나 없거나 몸에 되어 있을 때만 잠을 자고 먹기만 먹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잠을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우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제 친구 중에 결혼한 친구가 없었고 우선은 두 번째 제가 대구에서 살다가 고향이 대구인데 울산으로 시집을 왔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 네이버에 제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집 엄마도 싫고 네이버도 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우는지 좀 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책이라면 전문가들이 뭔가 써있으니까 정답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아이를 재우면서 제가 책을 빌리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 권, 두 권 일단 책들이 모여서 제가 이건 제 책이 아니고요. 오른쪽은 1년 만에 제가 육아를 하면서 100권의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진짜 필요하니까 읽게 되더라고요. 네. 읽으면서 해결하고 읽으면서 해결하다 보니까 아이는 계속 자라죠. 이게 3개월마다 뭔가 패턴이 계속 변화가 되거든요. 기다가 걷다가 또 다른 안 하던 걸 하게 되고 이유식을 먹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아이가 왜 이런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책들이 100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점점 더 책에 대한 매력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책이 진짜 유익하고 재밌구나라는 거를 이때 알게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음으로 이제 아이가 크니까 자녀 교육 잘 키우고 싶잖아요. 혹시 애기 엄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 애기 엄마다. 와, 여기는 거의 없으세요? 네, 애기 엄마 말고 자녀가 있다. 자녀가 있다. 죄송합니다. 나 엄마다. 네, 대부분 다 계시네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잘 키우고 싶으시죠? 네. 이 소중한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이요 계속 연결이 돼요.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는 책의 재미를 아시는 분 있으시면 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그 책 먼저 읽으시면 돼요. 네. 내가 지금 뭐 피부에 관심이 있다. 그럼 피부에 관련. 예를 들어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다. 그럼 인테리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책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의 그 재미를 계속 찾아가시면은 책을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 아기를 키우는 이 시간이 대부분의 엄마들 보면 경력 단절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아이를 키우고 이제 학교를 갈 때쯤 됐을 때 두려운 거죠. 내 경력이 단절돼 있고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쭉 회사를 다니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집으로 계속 있거나 이게 확 갈려지는데 제가 이때 아이를 키우면서 책모임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뇌가 멈추지는 않을 거니까 뭔가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용기는 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엄마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들이 3, 4, 5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동네 애기 엄마들 같이 독서 모임을 하게 돼요. 이 한 2,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읽었던 책이 다 육아책은 아니었었어요. 맨 처음에 그런 것들로 토론을 했지만 점점 이게 확장이 되어가면서 논어책도 읽고요. 저희가 인문학 책도 읽게 되고 좀 다양하게 책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책 읽은 모토는 그거였죠. 우리가 아이한테 책 읽으라 하지 말고 우리부터 읽어보자. 우리가 읽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읽겠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택이 아이 인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돼야 돼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무의식 중에 몇 년 동안 계속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그러면서 저는 둘째를 또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예쁜 딸을 낳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 딸을 낳는 순간 굉장히 특별한 경험도 하게 돼요. 네. 저는 원래 작곡이 전공이었고 음악 교육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제 꿈은 좋은 교사가 되는 거였고, 저는 임용을 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성격상 어디 매여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2년 하고 쉬고 저 학교에서 2년 하고 쉬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기간제 교사를 평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지만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도 제가 원하는 건 좋은 담임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어려울 때 그 시기를 잘 견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저도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어떤 누군가에게 방황하는 누군가의 길이 되면 좋겠다는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꿈이었고 그걸 이제 준비하고 이제 아이가 조금 크면 학교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야지 하고 있을 이 타이밍에 저희 어떤 울산 교육청을 통해서 어떤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제가 출산 50일도 안 됐을 텐데 정말 너무 급해서 그런데 잠깐 2주 정도만 음악 선생님 좀 해달라고 급하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러면은 학교에 와서 수업만 하고 가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전 좀 이러니까 그럼 수업하고 뭐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쉬다가 이제 애 젖주러 가도 된다고 이렇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그렇게 2주를 가면서 제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제가 평생 좋은 선생님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 꿈들을 꾸고 학교에 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거죠. 아름다운 모습들, 네, 막 존경받는 선생님 이랬는데 제가 학교 갔을 때 너무 슬펐던 거 뭐냐면요. 아이들의 눈에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리고 꿈이 하나도 없다는 거, 희망이 없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제 때도 그랬을 수 있었겠지만은 점점 시대가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왜 이렇지라고 생각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조건 물으면 몰라요라고 대답을 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알게 돼요. 내가 욕심이었을 수도 있겠다. 아이들은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쩌면 우리 아이들만 잘 키워도 이 세상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닐까? 각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만 잘 키워도 이 세상은 진짜 밝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너무 큰 욕심이었다. 나는 우리 아이라도 좀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요 선택 장애가 있는 거예요. 뭘 선택을 안 하면 선택을 못해요. 네. 왜냐하면 누군가가 계속 선택을 해줬죠. 학교도 몇 시까지 와? 해서 왔고 시간표도 누가 짜줘서 이 시간은 국어 시간이니까 국어 시간을 펴야 되고 쉬는 시간이면 그날 쉬어야 되고 밥 먹어라 하면 밥 먹어야 되는 정말 누군가가 다 짜여진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진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왔으니까 뭔가 선택하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책에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3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퇴직한 사람인데 나 역시 선생님으로서 학교 교육에 상당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교육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것들만 주로 가르치기 때문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람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 이런 시스템들 보니까 생각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왜 그렇지 보니까 상투와 한복차림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 그런데 교실 한가운데 짧은 머리에 양복 차리고 턱수염까지 덥수룩한 한 남성이 보인다. 외국인? 놀랍게도 1800년대 후반 조선 영어학교 사진이다.
문법을 위주로 하고 배웠다라기보다 원어민들이 직접 와갖고 프리토킹을 하는 식으로 이게 수업이 됐었고 당시 출간된 영어 단어장을 복원했다는 책을 찾아봤다.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발음에 좀 세부적인 디테일에 신경을 썼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L이랑 R 발음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더라고요. learn, 배우다, learn. 원래 learn 할 때 L 발음이 혀 끝이 앞니랑 닿으면서 나는 소리인데 그 을을 앞에 붙이면서 그걸 그 앞니의 혀가 닿을 수 있도록 발음 유도해주고 타다, ride 앞에 을을 붙여주면서 R 발음을 유도를 해준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1800년대 서양과 교역을 시작했던 조선. 영어만 잘해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는데 실무에 쓸 수 있어야 하다 보니 진짜 실용 영어를 가르쳤던 것이다. 회화 중심 수업 덕분인지 1900년대 초반 조선인의 영어 실력은 널리 인정받곤 했다. 한 일본인 관리는 자신의 책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 그런데 조선의 후예인 나는 왜 아직도 외국인 앞에 서면 입이 얼어붙는 걸까? 이제 나이업으로 가면서 미국이랑 뭐 영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다 이제 강제 추방령을 내리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인 영어 교사들이 좀 무성일주의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방법들이 아무래도 문법을 위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움을 하게 된 것이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말하기 중심의 교육이 작문과 문법 위주로 바뀌었고 조선인의 영어 실력에 대한 평가는 불과 30년 만에 정반대로 바뀌었다. 원어민 발음이 조선 학생들에게 생소해졌다는 기록도 있다. 일본이 미국이랑 적국이었던 일제강점기 말 영어 수업은 공식적으로 폐쇄됐다. 그런데 광복 후 갑자기 영어 교육이 다시 시작됐고 혼란 가운데 급조된 영어 교사들은 일제강점기 때 문법 번역식으로 영어 수업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도 한동안 뭐 일제시대 때 배웠던 문법 번역식 그런 영어 교수법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문법 번역식 영어를 배워왔다. 조선시대 말하기 중심 영어 교육이 지속됐다면 영어가 지금처럼 두렵진 않았을 텐데. 네, 어떠세요? 근데 불과 30년 만에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문이 막혔다는 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네, 제가 대학교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교육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을 세팅하게 된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일제 식민지 그런 것도 받게 되었고요. 옛날에 우리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공장들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이게 계속 규칙적인 어떤 똑같은 것들을 계속 국역화하면서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 걸 교육시켜야 될 때 필요했던 공장에 있던 시스템을 그대로 미국의 국립학교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 영향을 받는 게 또 저희거든요. 예,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딱딱딱 쉬고 하고 하는 세팅되어 있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교육들을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의 교육들이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미국 교육이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는 좋은 일꾼, 좋은 군인을 생산할 목적으로 설계된 프로이센 교육 제도를 그대로 모방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명령에 복종하게끔 만들고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끔 가르치는 게 진짜 목표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 학창 시절 때 뭔가 손 들고 발표하는 거 굉장히 부끄러웠고, 예. 뭔가 대답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면서 엘빈 토플러가 우리나라 진짜 너희 이렇게 계속 교육하다가 미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입시 위주 주입식 교육 진짜 한국 경쟁력 떨어뜨리고 있고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야 된다고 계속 이분께서 이야기해 주셨었어요.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Well, but it's wonderful. I think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기자가 일어섰지만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you will held up your my hand there.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ma'am.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un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나 뜨겁죠. 저희 학교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처럼 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도 똑같은 거죠. 아까 그 모니터링 하고 있는 분들도 기자시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그 생각 때문에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그 의식 있잖아. 남을 의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안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스티븐 잡스가 저희 스마트폰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번 영상 한번 애플의 볼게요.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And it's got an all-new design. It's just beautiful.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개발하며 전 세계를 열광시킨 스티브 잡스. 그의 집안 구석구석은 대형 터치스크린과 스마트 기기들로 가득할 것 같지만 실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잡스가 자녀들에게 아이패드 금지령을 내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새로 출시된 아이패드를 자녀들도 좋아하냐고 기자가 묻자 잡스는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써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잡스의 전기를 집필한 월터 아이작슨도 잡스는 저녁이면 부엌에 있는 긴 식탁에 아이들과 둘러 앉아 책과 역사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회고했습니다. 무인 비행기 제조사인 3D 로보틱스의 앤더슨 대표 등 미국의 유명 IT 기업가들도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자녀들의 기기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저는 이거를 그 육아 책 읽으면서 알게 되었었거든요. 너무 충격받았었어요. 네.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거를 연령대 16살 때까지 못 만지게 아예 한다는 실리콘밸리에 이런 IT 기업 자녀들이 다 모여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교육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기가 없다는 거예요. IT. 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기에 종이 되면 이걸 다스릴 수 없어. 어차피 우리 스마트폰 사실 일주일이면 다 만질 줄 알잖아.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길러지고 시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소비자로 이걸 쓰라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든 입장에서 창조 자의 입장에서 이 스마트폰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책에서 이걸 읽으면서 너무 열이 받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실리콘밸리 가정과 기업은 IT 기기가 없습니다. 그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손 파커라는 분도 그렇고요. 트위터와 블로그 공동 창업자 에반 윌리엄스라는 분도 이거를 자기 자녀들에게 절대 만지지 못하게 보지도 못하게 한대요. 네. 그럼 실리콘밸리 사회를 학교에서는 어떤 다른 교육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잠시만요.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제가 넘어갔네요. 우선은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유연하죠, 손들림이. 네, 어떠세요? 혹시
혹시 스티븐 잡스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뭐에 가장 집중한 줄 아세요?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아프고 저라면 그냥 이제 뭔가 인생을 돌아보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더 열심히 더 집중해서 뭔가에 투자를 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이었어요. 네. 어제 제가 이제 혜련 사장님 강의가 있으셔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마치고 커피숍을 갔는데 AI 커피숍이 있다고 하길래 갔거든요. 손돌림 장난 아니죠. 이거 보면서 뭘 느끼세요? 아 멋있다, 맛있겠다 이거 느껴지세요? 네. 이거 보는 순간 네. 섬뜩하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네.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네. 앞으로가 많아질까.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이 지금 IT 기기보다 적게는 몇백 개, 많게는 수천만 배의 중독성을 가지게 된대요. 네. 그래서 이 기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자마자 인공지능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에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예전부터 이 모든 역사에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그 피지배계층들은요 몰라요. 자기가 피지배계층인 걸 모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배계층이 이제는 2대8의 법칙이 아니라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서울대학교 유기윤 교수님 보고서에서 앞으로 한국 사회 계급 구조가 이렇게 될 거래요. 0.001% 인공지능 플랫폼 소유주들. 이제는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만장자의 시대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인공지능 플랫폼 그걸 활용하는 스타들 0.002% 그리고 인공지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99.997%가 플레카리아트라는 계급이 된대요. 네, 그게 누굴까요? 네, 뭐냐면 지금 준비하지 못한 네, 인공지능의 이 일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 아이가 컸을 때 그 시대는 뭘까가 궁금했었어요. 아이가 아무리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는데 그 시대에 탁 갔는데 그 직업이 없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죠?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랬어요. 왜 부자들은 다른 교육을 할까? 그 교육이 뭘까? 너무 궁금했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세상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걸 가르쳐야지 행복할까를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까 이게 아니라 행복할까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인공시대에 리더를 기르는 교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뭘 선택하냐면 아까 그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몬테소리 교육에 기초를 기반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몬테소리 교육 그냥 그거예요. 뭐 풀밭에 뛰어다니고 뭐 바느질하고 뭐 뜨개질하고 뭐 그냥 진짜 우리 6, 70년대 했던 그 삶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의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자유, 집중, 몰입이라는 단어예요. 네.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어마무시한 사람을 대처할 시대가 올 건데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뺏기지 않고 살아남게 됐냐 하면 창조적인 상상력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느 시대에 국가를 막론하고 지배계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복종하는 거, 네. 교육. 네. 그래서 교육 시스템 진짜 중요한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학교를 다시 돌아왔을 때 엄청 고민에 빠졌죠.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좋은 아이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잡혔고 저희 남편에게 육아휴직을 써달라고 해서 저희는 1년 동안 제주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냥 자연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때 결심했어요. 나 홈스쿨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짜야지 그대로 누군가 시켜서 복종하는 것만 세팅되어야지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또 돈 벌어서 대출하면서 대출 갚다가 많은 그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거 잘 개발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가지 홈스쿨을 결정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홈스쿨은 학교 교육을 그대로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독서와 여행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창의력, 아까 전에 말한 공감 능력과 창의력과 이런 것들이 개발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낯선 걸 경험할 때 이 창조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그 낯선 경험할 수 있는 이게 독서와 여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앞으로 내 인생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홈스쿨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리고 멋지게 울산 포부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 남편이 현대중공업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경기가 정말 좋았었는데 IMF 때도 없었던 그 호황기를 누렸던 이 울산이 진짜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홈스쿨은 돈이 많이 드는가? 전 특별히 또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지라는 위기감이 좀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계속 또 책을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한국 조선 산업은 반토막 나게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제 남편한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현대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을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절대 안 그렇다. 이렇게 잠깐만 있다가 또 좋아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 저희 아빠가 이렇게 탁 쓰러지시면서 이렇게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저희 남편을 믿지만 남편만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뭔가 돈을 벌고 있을 때 난 어디선가 그래도 조금 남편이 아파서 쉬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됐을 때도 어디선가 돈이 들어와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그 육아책을 읽으면서 여러 책들을 읽다가 부동산 쪽도 알아보고 또 이렇게 주식 쪽도 공부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시대랑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이제 홈스쿨을 할 거고 정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경기가 어려서 월급이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열심히가 답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저희가 컨트롤하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있나? 혹시라도 내가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거라면 억울할 수도 있다. 내가 지금 혹시 뭔가 방법은 있는데 이 방법을 못 찾는 거라면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경제책을 엄청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을 읽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사분면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전 세계 직업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월급 받는 사람, 자기를 고용해서 일하는 사람, 여기 의사, 변호사도 다 포함되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95%의 사람만 있대요. 95% 전 세계를 봤을 때. 그리고 사업가, 현대, 삼성 같은 기업의 그런 오너들, 그리고 투자가 워린 버핏같이 한 달에 몇 억씩 투자해도 끄떡없는 사람들은 전 세계 5%의 사람을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 전 세계 5%의 돈을 나누고 있고 저기 있는 사람들이 95%의 돈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기도 힘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그냥 이대로 살라는 거야? 하면서 막 열을 받고 있는 순간에 이 책에서 얘기하더라고요. 2권에서 그런데 너희 평범한 너희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한번 해볼래? 한 거예요. 이 책을 쓰신 분은 부동산으로 억만장者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권해줬던 방법이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거였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게 뭐야? 하면서 알아봤더니 이 여기 있는 수입은 일해야만 들어온 돈이고 여기 오른쪽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뭔가의 권리를 가져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아플 때에도 여행을 갔을 때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들은 돈을 계속 벌고 버는 거다. 왜냐? 이건희 회장이 병원에 들어가도 삼성은 계속 돈을 벌었죠. 삼성의 시스템 계속 굴러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내가 빨리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예 계속 공부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네이버에 보면요. 뭐라고 딱 써있냐. 보통 사람이 하는 사업이라고 딱 써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하기 시작했거든요. 책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 누군가가 다단계잖아. 그거 나쁜 거 아니야? 이야기하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됐다면 다시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에서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건 어쩌면 시대적인 흐름이거든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옛날에는 200원짜리 새우깡을 동네 슈퍼에서 샀지만 홈플러스, 코스트코 그런 대형 기업들이 오기 시작하고 냉장고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재놓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된 거예요. 7, 80년대 냉장고가 작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살 수 있는 슈퍼가 더 편했지만은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냉장고, 김치 냉장고들도 막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코스트코에서 엄청 사가지고 재놔도 괜찮은 거예요. 값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통이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가게들이 없어졌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요 스마트폰이요 우리 손에 쥐어지기 시작하니까 더 똑똑해서 똑같은 물건 더 질 좋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온 게 뭐냐면은 이제는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걸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더 좋은 원가로 소비자가 더 싸게 바로 직접 거래한다라는 이 유통 방식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1, 2, 3번 중에 아기 기저귀를 사야 된다면 뭘로 사시겠어요? 네, 당연히 3번이죠. 근데 이거를 책으로 이해하시지 않고 그냥 나쁜 거 아니야, 계속 나쁜 거 아니야 이야기하시면은 진짜 책 한 권 꼭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책으로 네트워크를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입견은 전혀 없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네이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재구매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합법과 불법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소비자가 있냐 없냐예요. 소비자가 재구매를 계속 하느냐 아니면 사업자가 계속 사재기를 해서 사재기가 돈이 돼서 월급을 들어오는 거냐라는 거를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뉴스킨은 사업자보다 소비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수입이 적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하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수입이 된다라는 거 제가 인식하였고 그러면서 야 이게 더 좋았던 건 플랫폼 비즈니스구나라는 거였어요. 제일 꽂혔던 건 뭐였냐면은 내 거라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카카오 택시가 택시를 보유하고 있느냐 몇 대인 줄 아세요? 모르겠죠? 한 개도 없어요. 카카오 택시는 카카오 택시 타고 싶은 사람, 승객을 태우고 싶은 사람 연결시켜줘요. 그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쿠팡에서 만들고 있는 물건 몇 개일까요? 한 개도 없어요. 쿠팡에서는 만든 사람과 타고 싶은 사람 연결시켜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플랫폼이라는 게 뉴스킨도 똑같고 네트워크 마케팅 똑같은 거예요. 네트워크 회사가 이거 유통을 하는데 그런데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소비자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너가 그걸 하게 되면 그 모든 소유권, 회원의 소유권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한 거예요. 너무 엄청난 기회지 않나요? 맨 처음에 기업이 주도했는데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회원이 자산인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회가 왔다는 거. 이게 딱 이해되는 순간 이거 안 할 이유 없겠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문제는 뭐였냐면 어떤 회사를 찾지였거든요. 나 이제 네트워크 할 건데 어떤 회사 찾을까? 찾아보니까 암땡땡도 있고 애땡땡도 있고 씨땡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업자면 계속 같이 가봤어요. 남편이랑 가서 듣고 또 이렇구나 저렇구나 보상도 알게 되면서 듣고 하는 중에 암땡땡 사업자분께서 저에게 이 책을 딱 주시면서 이 책을 읽으면은 당신이 진짜 잘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란 진정으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데 재건하는데 주력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회사 시스템이나 제품 판매보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두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도 아이들의 교육에 꽂혀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파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나 아이를 키우면서 그냥 저녁에 이렇게 남편 잠깐 맡기고 이렇게 저녁에 소소하게 50만 원 좀 벌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제가 바로 이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하네요. PPT가 제가 같이 책 모임을 했던 강선영 사장님 여기 계세요. 제가 같이 독서 미팅을 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제가 제주도로 가기 전에 진짜 그냥 늘어진 티 입고 있던 같은 친구였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누가 나한테 뉴스킨 하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해 앞으로 네트워크가 대세래 하고 제가 갔었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 카스를 통해서 보는데 너무 멋있게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는 순간 뭘 생각했냐면 내 주변에 네트워크를 하고 진짜 뭔가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확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다 하신 분이 한 분씩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확 변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강선영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들고 바로 가서 너희 회사가 궁금해? 라고 하면서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런 세미나에 와보니까 이 회사는 뉴스킨, 파마닉스, 빅플래닛, 너리시 더 칠드런이라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회사가 이렇게 폐종식도 올린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라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울렸던 건 저는 엄마잖아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거 없다. 우리 인체에 딱 좋은 것만 사용하고 진짜 나쁜 거 없게 만들었다. 왜냐? 피부는 해독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 가족이 바를 만큼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진 회사라는 거에 너무나도 메리트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화장품이라면 나 전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안티에이징을 해주는 회사 그래서 나이를 유전자적으로 아예 그냥 이 노화 유전자를 잠궈버린다는 에이지락 설명을 들었을 때도 끝내준다. 앞으로의 시대적 흐름으로 안티에이징 이게 엄청 큰 그거의 대세인데 이렇게 앞서가는 회사가 있어? 너무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에이지락을 발견하신 조심찬 박사님이시죠.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거는 어차피 나 똑같은 일을 할 건데 커미션을 주는 회사로 1위라는 거예요. 보상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회사도 너무 탄탄하고 마음에 들었고 제품도 너무 끝내주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게 뭔가 포인트가 계속 다 꼬이네요. 죄송해요. 그냥 알아서 풀게요. 이게 저의 처음 모습이에요. 제가 첫 이 자리에 왔을 때 제가 세미나를 들을 때 모습이거든요. 어때요? 네. 그냥 저도 그냥 평범하게 왔던 아줌마였거든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처음이 있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 제품 보상을 알지만은 제일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난 잘할 수 있을까? 그게 늘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나를 변화시켜주는 시스템에 담겨서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곳에서 왔을 때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잊기 위한 시간을 많이 내래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진짜 힘든 게 과거에 내가 이때까지 평생 배웠던 사고 방식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시켜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일해야지만 돈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 왜 바로 돈이 안 벌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배운 것들을 잊어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뉴스킨만큼 교육 시스템이 진짜 잘 돼 있는 데가 없다라는 게 이 자리에 처음 딱 왔을 때 바로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네. 아마 다른 회사를 비교하신 분들은 그걸 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뉴스킨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할 만한 사람이 뉴스킨이라는 좋은 도구를 만났을 때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성공할 만한 생각과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 제가 제주도 갔을 때 500만 장자 김영성 사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성공할 만한 사람이 뉴스킨이라는 좋은 도구를 만났을 때 성공하는 거다. 그래서 성공할 만한 생각과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있던 그것들을 이쪽 사분면으로 옮겨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뉴스킨 하면 성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이거 PPT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한번 도움 좀 주시겠어요? 왜 그런지. 이게 순서대로 안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계속 꼬이는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 왜 그러지? 다시 끄고 해볼게요.
예,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너무 감사한 게 몇 명의 사람들만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대요. 하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 이쪽에 평생에 굳은 사고와 습관을 가지고 이쪽 사분면으로 내 머리와 사고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기 이전에 이게 20년, 30년 동안 우리 습입되어 있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하다가 안 되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형적인 E와 S그룹 사람들은 보수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일을 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에 돈이 안 돼 하면서 그만두신 분이 너무 많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수익 구조 보셨죠?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을 짓는데 포크레인 하잖아요. 근데 가장 높은 층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초는 어떻게 되나요? 더 깊이, 더 탄탄하게.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결과들이 일어날 때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파고 있구나. 기초공사가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층수는 더 높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제가 딱 이해했던 게 뭐냐면 내 집을 짓는 거구나. 그리고 내 사업을 한다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던 엄마였고 화장품 1도 안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이 바디로션 바르던 사람이 이렇게 뉴스킨 제품을 체인지한 거예요. 저는 제품을 쓰고 사업을 알아본 케이스는 아니에요. 사업을 알아보고 제품을 쓴 케이스거든요. 그러자 수분만 들어가기 시작해 저렇게 피부가 어떻게 돼요? 결이 달라지죠. 네.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이때 제가 그나마 있잖아요. 집에서 예쁜 옷 차려입고 올라가게 이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직급을 달기 시작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어떤가요? 네.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교육 시스템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아줌마고 그냥 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교육 시스템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다이어리를 통해서 나의 어떤 학교에서 짜여진 스케줄 누군가 시켜서만 했던 그 스케줄 하루 종일 뉴스킨에서는 시간 관리도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이어리를 하면서 계속 경험하게 되고 여기서 또 목표도 막 발표하라고. 사실 삶의 목표가 그리 있나요? 우리가 평상시에 없는데 계속 목표 발표를 해서 외쳐도 보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탑집도 한번 해보게 되고 예쁜 드레스 입고 시상도 한번 하게 되고 이렇게 좋게 트립도 또 남편이랑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에도 가게 되고 좋은 저희 랠리 또 송년 파티 때 이렇게 기부하는 것들도 하면서 저 이렇게 또 이번에 또 미국에 다녀왔었거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행동하며 실수를 하면서 배우고 교정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도록 격려한다고 한 거예요. 아까 그 비즈니스 스쿨 책에서. 저는 이 시스템 안에서 고객도 만나고 또 사업도 전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했더니 이런 것들이 제 삶에서 하게 되는 거죠. 뉴스킨 학교에서 저희가 그래서 배우는 게 뭘까? 저는 학교에 뭔가 입학했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진짜 살아있는 교육이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수와 실패를 통한 경험이 이곳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실수하지 말라고 하죠. 실수를 두려워하도록 하고 나쁜 거라고 실수는 나쁜 거 바보 같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 교육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성장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 실패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뭔가 하기를 두려워했던 우리 자신을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안에서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 안에서는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관계 비즈니스죠. 이론에서 이런 자리에서도 배우지만 바깥에 가서 또 실제로 사람을 직접 만나가면서 부딪히면서 알아가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만나는 순간 진짜 제 실력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요 정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한다고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 정답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제가 잘 알아요.
내 고객은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사업을 전달할 사람들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최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새로운 걸 배우고 행동하며 실수하면서 배우고 교정하는 과정 계속 반복하도록 격려해주는 거 맞나요? 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성공에 대한 태도, 리더십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사람 관리 능력, 두려움, 의심, 자신감, 결여 극복,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극복, 돈 관리, 투자 기술, 책임 능력, 시간 관리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 설정과 체계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본사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바꿔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진짜 너무 또 다른 비전을 보게 되었었어요. 혹시 내 자녀가 내가 하는 일을 옛날 뉴스킨 하기 전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내 자녀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진짜 내 자녀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성공자분들께서는 자녀분들이 좋은 교육도 받고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왔지만 나 엄마처럼 돼, 나 아빠처럼 돼 라고 하면서 뉴스킨을 하시는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더 신기한 거 뭐냐면 그 자녀가 뉴스킨을 하겠다고 왔을 때 더 기뻐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너무 매력있었어요. 그 어떤 일이 내 자녀가 했으면 좋겠다는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더 다르게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성공하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보게 되고 하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또 이렇게 성공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정말 이 학교에서 너무 좋은 메리트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제가 사실은 그냥 난 돈 좀 벌어서 홈스쿨 잘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이 뉴스킨 사업이 또 다른 제가 변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시키고 뭔가 그런 엄마가 아니라 직접 보여주고 꿈이 있는 그리고 존경받는 엄마가 내가 이곳에 되면서 아이들이 나는 됐고 아이들만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엄마가 먼저 보여주고 너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라는 멋진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걸 전 더 꽂혔더라고요. 난 여기서 그냥 돈만 벌고 아이들만 잘 교육시키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안에서 내가 성장하면 우리 아이들도 진짜 저분들의 자녀처럼 잘 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장에는 시간이 걸려요. 네. 그걸 인정하고 우리 평생 동안 우리 몸속에 있던 그 가난의 습관, 생각들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이곳에서 버리고 백만장자가 되는 습관을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한 해, 2대 있다가 안 되네 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의 진짜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되게 성공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한 게 이 과정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은 이 마음으로 이 사업을 전하고 제품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 보이시나요? 네, 눈이 딩딩 부어있죠. 제가 이때 제 셋째를 만삭 안고 대구에 가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갔을 때였어요. 이때 남편이 좀 시스템에 울산에 참석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원래는 같이 가면 참 좋겠지만 상황이 안 돼서 제가 이날 대구로 가게 되었는데 이게 어떤 날이었냐면은 사실 저는 아이가 세 자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둘째 때 뭔가 배가 사르르 아프길래 병원을 갔더니 100% 열렸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진통을. 그게 뭐냐면 양수가 터져야만 진통을 느끼는 몸인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둘째 때 진짜 바로 위로 올라가 힘 한 번 주세요 하고 애를 낳았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 얘기하셨냐면 혹시라도 셋째를 가지게 된다면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또 셋째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때 셋째를 가지면 뉴스킨 하고 있을 때 셋째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 선생님께서 셋째고 또 위험하니까 반경 20분 이내 바깥으로 가지 마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뉴스킨의 비전을 보고 엄청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때문에 그런 게 좀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날 제가 대구를 가는 이제 출산을 앞둔 한 20일 전이었는데 이 둘째 때 느꼈던 그 사르르 있잖아요. 예, 둘째 때 느꼈던 그 사르르가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길거리가 애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두려웠지만 이때 버스를 타고 대구 가방을 들고 대구에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너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확 엄습해오면서 제가 이날 버스 안에서 엄청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날을 내가 기념하자 라면서 셀카로 이렇게 찍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날 또 두세 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때껏 제가 1년 반, 2년 가까이를 정말 진심으로 사업을 전달한 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너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이 친구의 가치관이 뉴스킨이랑 너무 딱 맞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완전 타이밍인 거예요. 근데 제가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 너무 불안하다. 2월 중순까지 못 기다리겠다. 언제 날지 모르니까 2월 1일 유도분만 하자. 이렇게 된 상황이었어. 근데 이때 며칠 전 2월 1일 며칠 전에 이 친구를 딱 만나는 순간 얘 타이밍인데 라는 좀 직감적으로 봤더라고요.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스케줄표를 보니까 부산에 마침 2월 1일 날 김민철 사장님 강의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이 첫 세미나로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친구에게 그걸 초대했어요. 근데 그날이 마침 제가 유도분만하기를 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에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이날 출산한다 하면 이 친구는 절대 올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럼 우리 부산역에서 보자 이렇게 하고 편지를 쓰고 미안하다 나는 못 가고 이렇게 니한테 이런 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 다음날 2월 1일 날 제 남편의 손에 이 쪽지를 쥐어주죠. 부산으로 가라고. 제 남편이 무슨 소리 하냐고. 근데 이제 저의 그 고집을 알고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알겠다 하고 그 편지를 들고 부산으로 가게 되고 저는 이렇게 짐을 싸고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갑니다. 가서 괜찮았어요. 링거 꺾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진통을 못 느끼니까 근데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양수를 이렇게 탁 터뜨리면 그때부터 100% 진통이 막 오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원래 애는 놓으면 놓을수록 무섭거든요. 다 아는 거라 가지고. 근데 너무 배가 아픈데 손 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휴대폰을 꽉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맞아요. 진짜 사업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오늘이 그 친구의 그날이 아니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이 아니어도 다음에 또 초대하면 되지. 하지만 저도 아이 셋째지만 참 저한테 소중한 날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지금 생각해도 그때도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난 후회하지 않아. 나 다시 그때 다시 돌아간다도 난 이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침 저희 남편이 출산하기 5분 전에 딱 도착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대줄도 자르고 아이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바로 오늘 저를 멋있게 티업해 주신 여기 계신 사장님이십니다. 네, 박수 한번 하세요. 네, 혹시 여기 초대되어 오신 분 있으시죠? 뉴스킨 사업자들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누군가를 여기 초대한 사람들은 저랑 이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기까지. 나는 여기가 그냥 온 것 같지만 옆에 계신 초대자분요. 이분을 초대하기 위해서요. 몇 년을 근근할 수도 있고요. 진짜 소중한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자리에 초대하신 분들이 저는 많이 알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출산했을 때 남편을 보냈던 그 마음, 이 친구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초대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순서가 다 난리 났습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품 팔려고 그러진 않겠죠. 네. 진짜 저는 뉴스킨 사업하면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삶의 희망이 생긴 거거든요. 내가 5년 후, 10년 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내 주변에 이걸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그 마음으로 정말 초대자를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목숨 걸고 초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아빠가 그때 아팠을 때 20대 때 진짜 1,000원이 없어서 밥도 못 먹을 때도 있었고 버스를 못 타고 1시간 40분 학교에 걸어 다닐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한 경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현실 점검이라는 걸 하잖아요. 고객을 만나서. 근데 저는 그 현실 점검을 할 때 진짜 리얼이거든요. 제가 그 삶을 살아봤어요. 네. 아빠가 아프고 뭔가 집안에 누군가가 아프고 상황과 환경이 안 될 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아까 전에 95% 사람들은요 그 돈을 까먹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수입이 안 들어오면. 그러면 5년 안에 10년 안에 끝이에요. 근데 그때 되면요 저는 그때는 20대였기 때문에 돈이라도 벌 수 있죠. 근데 70살 됐는데 내가 가진 자산들을 다 까먹고 그때 뭔가 일을 할 수도 없어. 젊은 친구들도 인공지능에 다 밀려가지고 일도 못하는 그 시대인데 그렇게 돈이 없을 때 있잖아요. 정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간절한 마음 이 친구도 이거 준비해서 정말 이 친구 그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의 시간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고 여기 뉴스킨 분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어차피 이 시간들이 흘러갈 건데 이거 한번 알아봐. 이거 한번 알아봐서 너가 진짜 아프고 아니면 상황이 안 돼서 뭐 부모님을 모셔야 돼서 돌봐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네가 그래서 알아서 너도 행복하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를 초대한 게 맞나요? 네. 그래서 제품을 넣는 거거든요. 아 이거 제품을 막 팔아볼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제품으로 이 사람은 거절당하더라도 이 친구 진짜 피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전하고 이거 쓰다 보면 이 친구가 기회를 알겠지? 이 기회가 보이겠지? 이 마음으로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모든 뉴스캐너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사업을 전하고 있고 제품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복한 거예요. 그 누가 너희 다랑이잖아. 그런 말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희는 당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당당하게 이 사업을 전할 수 있고 제품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를 회사를 설립한 사업자 마인드도 이러세요. 정직한 사람을 리크루팅하세요. 뉴스킨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초대되셨다면 초대하신 분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초대하신 거예요. 네. 저도 이렇게 뉴스킨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 같이 꿈을 꾸고 이 안에서 뉴스킨은요 성공을 하면요 여행을 보내주더라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저는 제가 돈 벌어서 여행 가려고 했는데 알게 됐어요. 나 빨리 PA가 돼가지고 가족들이랑 여행 가면 되겠네. 여행 가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정말 멋진 삶이 뉴스킨 안에 라이브 이 삶 가운데 녹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뉴스킨 성공의 법칙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꿈의 눈이 멋이길 바랍니다. 어떤 시시한 현실 따위는 보이지 않도록 역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사진 찍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이탈이 너무 쉽다. 조건이 없다. 졸업이 어렵다. 그래서 자퇴 신고한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졸업을 한다. 졸업 후 인생은 끝내준다. 가문을 바꿀 수 있다. 비교하거나 절대 평가가 아니다. 뭐든 물어봐라. 공짜로 다 가르쳐준다. 졸업 후 받게 되는 최고의 선물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최고의 나를 만나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서 그냥 돈 한번 벌어보자 시작했더니 저의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외모를 만나게 됐고요. 네. 이 안에 정말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싶은 좋은 마음이 있는 멋진 사람이란 것도 알게 되었고요. 이 안에서 그냥 엄마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한 사람 인생으로서 진짜 최고 저를 지금 만나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람의 유일한 차이는 습관, 그리고 유일한 제한선은 스스로 지은 한계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과연 저런 거 잘할 수 있을까? 나 화장품 관심 없는데? 이런 생각들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늘 첫 세미나였다면 제 세미나는 절대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회사 진짜 회사 좋은가? 제품 진짜 좋은가? 보상 진짜 그렇게 주나? 너무나도 멋진 이 설명해 주시는 분들께서 많으시거든요. 최소 5번에서 10번은 봐야지 이 가치가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어떤 것들 생각들 내려놓으시고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냥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오셔서 기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이렇게 그냥 캐년은 그냥 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볼 때랑 진짜 하늘 위에서 이렇게 볼 때랑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를 여러 번 들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순서가 들어왔네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과정이 행복하다면 결과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죠? 뉴스캔 사업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행복이라는 걸 줬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힘들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걸 저는 여기서 경험하고 있고, 제가 2년 반에 이곳에서 한 선택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너무 기대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꼭 이 사업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속 오셔서 제가 2년 반 전에 선택한 이것에 대해서 이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꼭 그런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사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으셨나요?